자, MLB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디트로이트랑 화이트삭스와의 경기인데 디트로이트 잭 플레어티가 나오고 화이트삭스는 조나단 캐논이네요. 제가 개막전에도 조나단 캐논 얘 은근히 좀 쓰임새가 있다고 했었거든요. 사실 작년에 게럿 크로시가 뭐 화이트삭스의 얼굴이었고 패디도 있었는데 둘 다 뭐 시즌 중간에 나갔죠. 그래서 조나단 캐논이 사실은 화이트삭스를 좀 지탱했던 애야. 물론 작년에 그냥 뭐 이제 신인 선발이고 120인이 먹긴 했지만 4.49로 별로 좋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워낙에 이게 팀 상황이 안 좋았던 것도 있고 나름대로 홈활동 있는 친구긴 했었거든요. 내일은 뭐 원정인데 개막전에서 천사와의 경기를 5이닝 무실점으로 잘 막았었다. 그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보여요. 저는 이번 시즌에도 그래도 국밥 정도는 해줄만 하다 그런 느낌이고, 잭 플레어티는 좀 얘가 의심이 많았었죠. 작년에 디트로이트에서 굉장히 좋은 시즌을 보냈다. 근데 이 다저스로 옮기고 나서는 등 부상도 우려가 좀 있었었고 여전히 좀 주사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리스크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개막전에서 다저스 상대로 5.2이닝 2실점 좋은 시즌을 보낸 거예요. 좋은 경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난 선발 차이는 아주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빠자상으로는 디트로이트 이제 뭐 홈으로 오는데 그동안 뭐 다저스 만나고 시애틀 만나고 이랬지만은 빠따가 뭐 가끔가다 한 번씩 터질 때가 있었어요. 그래도 보통은 좀 좋지 않은 모습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화싹은 홈런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얘네들이 지금 그 6경기 동안 천사랑 미네토와 시리즈 때 2승 4패였는데 6경기 홈런 9개였었거든요. 타격은 뭐 2할 1푼 4리니까 별로 좋진 않았지만은 홈런으로 먹고 살았는데, 글쎄 플레이오티도 작년에 피홈런 상으로는 뭐 한 30개 맞기도 하고 그런 문제는 있긴 하거든요. 별로 뭐 보고 싶지는 않은데 화싹이 은근히 좀 까다로울 것 같긴 하다. 왜냐면 지금 디트로이트가 저는 정상 전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는 걱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디트를 못 믿는 쪽이라서, 디트의 빠따를 못 믿는 쪽이라서, 선발도 그렇게 막 크게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디트가 쉽진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경기네요. 그 다음에 세인트루이스 대 보스턴 경기 있는데, 자 워커뷰러랑 에릭 패디가 붙습니다. 에릭 패디는 되게 잘했죠. 지난번에도 6이닝 2실점으로 개막전을 아주 잘 치렀었고, 워커뷰러는 텍사스한테 4.1이닝 동안 4실점으로 고전을 했는데, 자 이거는 워커뷰러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뭘 볼 거냐면은, 자 이제 보통 이제 워커뷰러는 강속구 투수예요. 강속구 투수. 지금 뭐 수술도 하고 옛날 같지가 않은데, 옛날에는 워커뷰러가 포심이 막 98마일 나오고 싱커 98마일 그리고 그 이후에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96, 7마일가량 꾸준히 나오다가 얘가 이제 수술에 들어갔죠. 그래서 2020년대 이후로는 95마일까지 깎이고 지난 시즌도 한 그래도 95마일가량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워커빌러의 지난 경기, 지난번에 텍사스한테 처음 맞았던 경기를 보니까 워커빌러 여기 구속이거든요. 보면은 수술 이후에는 조금 떨어지긴 했어도 작년에도 한 95마일가량 나왔었어요. 근데 직전 경기, 올 시즌 개막전에서 텍사스전에서 평균 구속이 92.9마일입니다. 싱커도 한 뭐 92.9마일, 포심도 93마일, 막 이렇게밖에 안 나왔거든요. 지난 시즌 대비 구속이 한 2마일가량 떨어졌던 거다. 이게 상당히 커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러면 워커빌러는 그냥 평범한 투수가 돼버리는 거야. 원래부터 포심, 싱커, 커터 같이 패스트볼 위주의 이런 투구들을 많이 하는데 구속이 떨어졌다? 워커빌러가 하나도 무섭지 않은 투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세인트루이스의 빠따가 좀 심상치가 않은 게, 야 세인트루이스가 물론 상대들이 좀 쉽긴 했어. 미네소타 천사 쉽긴 했는데 지금 개막전 이후로 6경기 연속으로 두 자릿수 안타를 매번 치고 있거든요. 타율이 거의 뭐 2할 9분 8리입니다. 물론 보스턴도 무서워. 요즘에는 좀 살아났죠. 데버스도 좀 살아나기도 하고 브레그먼도 잘하고 이러긴 했는데, 야 이게 나는 투수도 세인트루이스가 전혀 안 밀리고 오히려 워커빌러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고 보이고요. 난 이거 역배 봐도 괜찮은 경기 같아. 이거는 그런 모양새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워커빌러를 의심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보스턴이 그래도 좀 빠따가 좋아지긴 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오바 생각도 해봄직한데 기준점이 뭐 9.5기는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컵스의 샌디에고 경기, 사실 뭐 저는 깊게 본 경기는 아닌데 이마나가랑 랜디 바스케스가 붙는다. 사실 저는 랜디 바스케스 그렇게 안 믿어요. 근데 얘가 이제 개막전에서 6이닝 무실점으로 호투를 했었고, 근데 그거는 이제 애틀랜타를 상대한 거기는 해. 애틀랜타가 빠따가 진짜 개판이었었으니까. 그리고 이마나가도 저번에 다저스전에서는 뭐 4이닝 무실점을 했지만은 아마 투구수 제한이 조금 있었던 것 같고, 애리조나라는 이런 강빠따를 상대로 7이닝 2실점 또 좋은 피칭을 했습니다. 여전히 뭐 피홈런에 대한 리스크가 있고 뭐 그런 건 있지만은 어쨌든 이마나가는 지금 잘하고 있는 편에 속하죠. 다만 이거는 샌디에고의 빠따가 좀 무섭긴 하다. 애틀랜타와 클리블랜드 시리즈 지금 7전 전승이죠. 그 기간 동안 2할 9푼 8리 너무 잘해. 반대로 컵스, 애리조나랑 그 어슬레틱스를 상대로 7경기 동안 홈런을 14개를 쳤거든요. 얘네들도 컵스도 스프링 캠프 때, 프리시즌 때 얘네들이 빠따가 굉장히 좋았던 편에 속해요. 제가 알기로는 OPS가 아마 3등인가 그랬었는데 나름대로 그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하다. 빅벳 무섭다 뭐 이런 건데,
글쎄 난 랜디 바스켓을 사실 못 믿는데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활약이 괜찮네. 원래부터 이게 뭔가 도미닉한 그런 느낌과는 다르게 삼진을 너무 못 잡는 투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거슬리는데요. 이 경기는 사실 뭐 선택하기 좋은 경기 같진 않아. 언더오버 상으로 6.5. 아마 투수들의 퀄리티가 괜찮아서 이렇게 찍힌 것 같은데 글쎄 나는 얘네들이 빠져 생각하면 오바도 날만도 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이만하가 홈런을 맞는다든지 랜디 바스켓스도 조금 더 지난번보다는 안 좋은 활약을 해야 된다. 조건이 많이 붙기 때문에 뭐 아주 뭐 선택할 만한 가치가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매츠 대 토론토 경기, 여기도 구속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누구 얘기를 할 거냐? 거스먼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거스먼 지난 시즌에 초반에 거스먼이 되게 부진했었어. 자, 케빈 거스먼은 얘도 이제 그 상당히 좀 스플리터 그런 것들을 많이 구사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빠른 구속으로 볼 배합을 가지고 있는 애인데, 원래 뭐 포심 구속 같은 게 한 95마일, 96마일까지 찍히네요. 96마일, 95마일, 뭐 95마일 근처 이렇게 찍히다가 지난 시즌에 얘가 이제 시즌 초반에 구속이 되게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도 94.7마일까지 회복을 했어. 초반에 안 나오다가 후반에 잘 나왔습니다. 예, 그랬는데 올 시즌 이제 첫 경기 때 거스먼의 구속이 95.4마일이 찍혔어요. 지난 시즌 대비. 지난 시즌에 93.3마일이네. 94마일, 93.3마일 이랬었는데 올 시즌은 거의 지난 시즌보다도 한 1.5마일가량 높아진 거예요. 원래 구속으로 회복을 했다. 투수한테는 이런 구속이 굉장히 저는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할 때 이런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지난 경기 구속이 어땠냐, 특히 막 지난번 경기 많이 무너졌었다. 그리고 요즘에 얘가 좀 잘하네. 이럴 때는 제가 구속의 상태를 몇 번 봐요. 최근 몇 경기 동안 구속이 얼마나 유지가 되는지. 거스먼이 원래 작년에 너무 못했다 보니까 기대치가 낮았는데 지난번 경기도 너무 잘했어. 특히 이런 구속 상승이 큰 요인이었다. 원래 잘 되는 스플리터 잘 써먹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거스먼이 상당히 좋은 활약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난 지금 거스먼은 우리가 알던 뭐 볼티모어나 토론토 샘프에서 아주 잘했었던 그런 거스먼의 상태 같다. 그런 마인드입니다. 물론 이거는 뭐 매길도 못하는 투수는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거스먼보다 높은 시즌은 없었죠. 원래는 보통 4점대 초중반 이 정도의 기대치가 있는 선수고, 그냥 거스먼이 난 더 좋은 투수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거스먼은 긁히는 날에는 이닝도 되게 잘 먹기도 하고 그런 투수거든요. 그냥 이것도 매치가 물론 돈도 엄청 많이 쓰고 뭐 소토 데리고 오고 그런 건 알겠는데 생각보다 지금 초반에 힘을 내주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토론토는 작년에 빠따 노답이고 불펜 약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빠따의 힘이 꽤나 괜찮잖아요. 난 이래가지고 이것도 역배 같은 거 도전해보만 하지 않나, 그런 마인드인 것 같아. 거스먼을 한번 내가 알던 거스먼이랑 보여줄 수가 있다, 이런 마인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로라도 대 어슬레틱스. 콜로라도가 드디어 쿠어스 필드에서 경기를 하네요. 근데 얘네가 작년에도 그냥 OPS가 딱 15등이었었거든. 여전히 홈이랑 원정 OPS 차이가 굉장히 커요. 지금도 시즌 시작하고 초반에 뭐 필라델피아와의 시리즈, 템파베이와의 시리즈 전부 다 빠따가 개판이었었어. 근데 홈으로 오면은 그래도 뭐 빠따 가끔씩 터지긴 하거든요. 어슬레틱스도 저는 구색이 좋다는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얘네들이 그 맨날 말하자면 브렌트 루커, 로리아노, 또 누구야, 로렌스 버틀러 아주 잘 잡았고, 블러데이라든지 뭐 젤로프, 여기다가 선발지도 은근히 괜찮고 마무리 아주 튼튼하다, 구색을 갖췄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저는 올 시즌도 콜로라도는 노답일 것 같아요. 그냥 홈에서 가끔 뭐 이렇게 터지는 거 정도, 그 정도만 보이고, 지금 계속해서 보이는 게 이 콜로라도가 원정에서 계속해서 시리즈를 하는 동안 선발진들이 아주 잘 막았습니다. 근데 이 벤치 구간, 그 불펜 구간에서 털려. 그거는 똑같거든요. 내일은 근데 또 이제 홈으로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아. 아무래도 이제 콜로라도 선수들도, 선발 투수들도 홈에서는 고전하는 경우가 많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데, 오스발도 비도는 작년에도 그렇게 아주 나쁘진 않았습니다. 부상 때문에 길게 던지지 못했지만은 얘가 나올 때는 은근히 튼튼한 구간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에 기대를 해보고 싶네. 원래는 얘가 뭐 피오모노도 많았었고 이랬는데 나름대로 지난번에는 좀 싹수가 보였거든요. 개막 이제 첫 경기에서도 5이닝 동안 뭐 1실점 하고 나쁘지 않았었어. 볼넷을 조금 더 컨트롤 해줘야 되긴 하는데 이거는 그냥 쿠어스 필드로 갔다는 거, 그거부터가 많은 것들이 좀 리스크가 있는 그런 매치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기엔 안 좋은 경기 같아요. 자, 양키스 대 피츠버그 경기, 맥스 프리드랑 켈러가 붙는데 맥스 프리드는 첫 경기 때 되게 못했습니다. 양키스가 사실은 뭐 게리 콜도 없고 루이스 힐도 누워있고 이래가지고 선발 투수가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맥스 프리드가 나름대로 좀 중요하거든요. 돈도 많이 줬고. 별로 못했어 얘가. 그게 일단 걱정이네요. 그리고 미치 켈러 개막전에서는 6이닝 실점, 뭐 원투펀치 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스킨스랑 같이 이런 것들을 보여줬는데, 글쎄 나는 맥스 프리드 걱정이 좀 있어. 지난번에 4.2이닝 동안 2실점 아주 나쁜 건 아니었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맥스 프리드는 기본적으로 땅볼 투수에다가 제구력 아주 좋고 피오는 많이 안 맞는 이런 투수였는데, 그동안 이제 좀 부상이 좀 있었고요. 작년에 이제 복귀해가지고 170이닝을 던졌지만은
그전과 같은 모습은 아니었었다. 그게 조금 걱정이네. 이거는 근데 맥스 프리드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양키스에 빠따가 너무 무섭기는 하네요. 제가 어제 당하기도 했는데 이거 뭐 무난하게 그냥 양키스 봐도 나쁘지 않습니다. 미치 켈러도 양키스를 딱 한 번 만났는데 그때 6이닝 동안 4실점 피안타 10개 맞으면서 피홈런 2방 맞고 이랬어가지고 요즘에 뭐 어제도 봤다지만 양키스가 저지 여전히 엄청나고 벨라이스도 은근 살아나고 있기도 하고 양키스의 구색 자체가 전 좋다고 생각이 들긴 들어요. 하위권 그 하위 타선은 약간 좀 노답이긴 한데 저는 뭐 양키스 그냥 빠따가 너무 세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설령 양키스가 좀 맥스 프리드가 고생을 할지라도 빠따에서 해결해 줄 수 있을 게임이라고 보고 7.5를 받은 것 자체가 이거는 양키스가 뭐 오바도 볼만도 하겠죠. 글쎄 뭐 피츠버그가 얼마나 좀 잘 치지는 모르겠는데 맥스 프리드 공략 해줄 수도 있다고 생각은 되긴 돼요. 피츠버그도 뭐 아주 점수를 못 내는 팀까지는 아니어가지고 그런 면에서 오바 생각도 납니다. 7.5를 받은 거 지금 양키스가 7.5를 받아서는 것 자체가 이거는 기분이 좀 좋다고 생각이 되고 그냥 양키스 쪽으로 볼게요. 그냥 양키스 빠따가 너무 무섭더라 지금은. 다음에 시애틀 대 샌프란시스코 경기 있는데 기본적으로 샌프나 시애틀이나 둘 다 홈구장이 대단히 언더 구장입니다. 제가 이런 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얘네들이 아무래도 그 지구가 다르다 보니까 아메리칸 리그랑 뭐 리그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만나진 않았는데 맞대결마다 언더 게임이 상당히 많았어요. 내일도 뭐 기준점이 이게 그래서 6.5를 받았던데 6.5로는 뭐 언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둘 다 사실 빠따는 좀 별로인 셈이고 시애틀은 그냥 빠따 노답이죠. 이래갖고 그냥 언더보기 나쁘지 않은 게임이야. 선발 투수 저스틴 벌랜더 대 루이스 카스티오. 우리가 알던 그 루이스 카스티오 아닙니다. 다른 카스티오인데 저스틴 벌랜더 올 시즌 첫 경기 때는 5인 2실점을 했더라고요. 글쎄 벌랜더가 지금 구속도 개판에다가 작년에는 뭐 피홈런도 많아지고 걱정이 참 많은데요. 어쨌든 개막전은 좀 잘했더라고. 저는 뭐 긴 믿음은 없어요. 길게 가면 갈수록 벌랜더는 안 좋아질 거다. 단순히 올 시즌 벌랜더가 이 마일스톤을 쌓기 위해서 3,500이닝, 3,503제를 달성하기 위한 그런 이제 좀 커리어 말미에 그냥 어거지로 뛰는 시즌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첫 경기는 내용이 괜찮았었습니다. 3진도 5개 잡고 그냥 이거는 저는 뭐 언더 보는 정도 그거 말고 뭐 없을 것 같아요. 보니까 7.5네 기준점. 나 6.5인 줄 알았는데 7.5면은 괜찮네요.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지금 둘 다 뭐 빠따도 별로 볼 게 없고 특히 시애틀이 빠따가 너무 노답이고 샌프란시스코는 홈런 한 방이 있는데 근데 이제 샌프란시스코가 홈구장이 되게 홈런이 안 나오는 구장이거든요. 여태까지는 신시내티와 휴스턴 전부 다 원정이었었다. 그런 면에서 홈런 좀 많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 저는 이 경기는 언더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샌프란시스코는 단적으로 작년에 홈에서는 65홈런, 원정에서는 112홈런이었습니다. 거의 뭐 50개가 차이가 날 정도로 홈에서는 못 쳤거든요. 그냥 그런 것 때문에 언더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선발 투수는 조금 별로긴 한데 그래도 언더 볼게요 이 경기는. 자, 그다음에 애리조나 대 워싱턴. 오늘도 애리조나가 그래도 그 양키스 상대로 좀 후반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심지어 어제 애리조나 역배까지 생각을 했는데 해주지는 못했더라고요. 파트 대 어빈. 제이크 어빈은 작년에 좀 브레이크아웃 시즌을 보냈었습니다. 180이닝 넘게 먹었었고 전반기에 특히 좋았다가 후반기에 좀 이제 안 좋은 모습들, 피홈런이 많아지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올 시즌 첫 경기 때 5이닝 2실점으로 필라델피아라는 강팀 상대로 굉장히 잘했었습니다. 브랜든 파트도 컵스한테 6이닝 3실점. 파트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애리조나에서 그냥 딱 3선발, 4선발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애들 뭐 라인 넬슨이나 토미 헨리 이런 애들이 뭐 이로드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 아마 4, 5선발에 오락가락 할 텐데 저는 파트는 3선발에 조금 그래도 안정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글쎄 뭐 파트를 아주 뭐 높게 평가하기는 어려워. 그래도 뭐 나름대로 좀 기대치가 있긴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라인 넬슨이나 그런 애들보다는 조금 더 포스트시즌에서도 그랬었고 보여준 게 더 있기는 해요. 어쨌든 뭐 대단히 믿음은 없다. 얘도 못할 때도 많이 있고 작년에도 4.71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냥 선발 투수 비스무리하거나 파트가 약 우세라고 보긴 하는데 작년에 제이크 어빈 전반기 때 나름대로 놀라웠었다. 그런 것들도 보이고 그냥 빠따상으로는 워싱턴이 좀 별로죠. 한번 이제 필라델피아한테 터진 적이 있지만은 이후에도 너무 안 좋았었고 애리조나가 기대보다는 빠따가 막 그렇게 막 힘을 내주고 있지는 못하긴 한데 그래도 OPS 상으로는 지금 너무나도 좋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순전 이거는 빠따 힘 때문에 그래갖고 애리조나가 1.57 정도면은 그냥 일반승으로는 좀 괜찮다고 생각이 들긴 드네요. 그 다음에 다저스 대 필라델피아 경기 딱 봤을 때는 동부지구 1위에 필라델피아, 서부지구 1위 다저스 재밌을 만한 매치긴 한데 여태까지 보여준 걸로는 그냥 다저스가 훨씬 더 세긴 합니다. 필라델피아도 콜로라도를 잡으면서 3경기 모두 다 2자릿수 안타를 치면서 잘하긴 했는데 아직까지 뭐 하퍼라든지 얘네 팀의 뭐 빅4 슈아버라든지 이런 애들이 막 엄청 잘하고 있다까지 생각은 안 들거든요. 물론 다저스도 생각보다 빠따가 막 신통치는 않아. 근데 일단은 8경기 동안 홈런 18개 이게 일단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빅bet 쳐줄 만한 애들이 너무 많아요. 필라델피아도 홈런이 꽤나 나오는 구장이기도 하고 야마모토 대 러자도
러자도는 개막전에서 첫 등판 때 5이닝 2실점 3진 11개 기대했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러자도는 그런 투수예요. 좌완인드도 한 97마가나 찍히고 오클랜드 시절부터 얘를 좋게 봤는데 마이애미 시절에도 꽤나 가치가 있었습니다. 저는 필라델피아가 상당히 잘 데리고 온 자본이라고 생각이 되고 야마모토는 그냥 뭐 무난했죠. 얘도 디트로이트한테 5이닝 2실점 3진 10개 따지고 보면 둘 다 그러니까 좀 비슷한 출발을 하긴 했어. 근데 결국에 빠따로 얘기를 하게 되면 저는 다저스가 조금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는 드네요. 나는 그냥 다저스가 굉장히 세다고 생각을 해. 저번에 막 애틀랜타한테 크게 밀리던 경기도 역전까지 해주고 그런 경기도 보니까 위닝 멘탈리티가 확실히 있습니다. 저는 올 시즌도 다저스가 이 내셔널리그를 지배하는 시즌이 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어갖고 일단은 필라델피아가 굉장히 빡센 상대고 상대팀의 선발 투수도 만만치 않긴 한데 그래도 이거는 다저스를 볼만한 게임이지 않나 그런 생각 좀 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다저스가 별로 나는 구멍이 많이 없어 보이네. 다음에 이제 애틀랜타 대 마이애미 경기인데 야 이게 애틀랜타가 너무 부진하기는 해. 말도 안 돼 솔직히. 얘네가 지금 7전 전패잖아요. 야 애틀랜타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 작년에는 그래도 가을 야구 문턱까지 갔었는데 안 풀리는 시즌에도 선발진들 다 고장나고 그래도 갔었는데 어쨌든 내일 선발은 이제 슈벨렌바흐는 저는 좋은 투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개막전도 6이닝 무실점 되게 잘했습니다. 샌디에고 상대로. 그리고 작년에도 특히 막바지 때 거의 뭐 2선발급 활약을 했었거든요. 신인 투수인데도 데뷔 시즌에 123이닝에 3.35 아주 좋은 시즌을 보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상대가 마이애미다. 내일 막스 마이어가 나온다고 하는데 마이어는 그냥 일단은 57이닝 동안 피홈런 14개 이게 제일 커요. 원래부터 좀 많이 맞는 애였다 그건데 피츠버그 상대로 5.2이닝 동안 3진 7개 잡으면서 그래도 출발은 좋게 시작을 했거든요. 어쨌든 얘도 둘 다 작년에 데뷔한 신인 투수들이지만은 보여준 것 자체는 슈벨렌바가 훨씬 더 많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에 빠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애틀랜타의 빠따가 부진도 너무 부진하잖아요. 그나마 직전 경기 때 마지막 이제 다저스와 시리즈 때 이거 아마 5대0으로 앞서 나갔었나 그랬는데 이걸 뒤집혔단 말이야. 결국에는 지면서 마무리를 했지만은 그래도 애틀랜타한테 기대치가 아주 없진 않으니까 그냥 그거예요. 나 일단 선발은 슈벨렌바가 낫다. 근데 요즘에 애틀랜타의 빠따 1할 오픈 1, 2 치고 있습니다. 정말 못 치고 있죠. 그래갖고 그냥 뭐 언더 생각도 조금은 나고 애틀랜타가 여전히 못 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언더 보시면 되고 뭐 애틀랜타가 그냥 배당도 별로죠. 이거는 나는 언더 말고는 갈 게 없을 것 같아. 애틀랜타 뭐 일반승 1.3이 먹기는 그렇고 요즘 애틀랜타 빠따한테 마헨을 가기도 그렇고 홈인데 언더 같은 거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모르겠네. 애틀랜타 빠따가 터질 수도 있는 거고 요즘에 보니까 애틀랜타가 개막전이랑 다르게 직전 다저스와의 경기 때는 특히 이제 외야진을 싹 다 갈아엎고 라인업 변화를 좀 많이 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5점 가나 내지 않았나 싶긴 한데 요즘에 애틀랜타 라인업 변수도 많이 있고요. 뭔가 솔리드하게 보기는 어려운 팀처럼 보입니다. 자, 그다음에 볼티모어 대 캔자스시티 세스 루고랑 딘 크레머가 붙는데 일단 세스 루고는 저는 굉장히 좀 듬직한 투수라고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샌디에고 시절이나 작년에 캔자에서나 둘 다 뭐 좋은 시즌을 보냈습니다. 특히 작년에 이제 216이닝 아마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많은 이닝을 먹었을 거예요. 근데 3.00의 방어율 그냥 아주 튼튼한 시즌을 보낸 거야. 이 정도면 사이영 레이스에서 한 5위 안에는 손꼽힐 만한 활약이었었는데 어쨌든 개막전에서 클브한테 5이닝 3실점 출발 자체는 그렇게 좋지는 못했었다. 볼넷도 좀 많이 준 편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걱정스럽네요. 사실 루고가 샌디에고에서 이제 선발진을 꿰차기 전까지는 뭐 매치에서 불펜으로 많이 나온다든지 원래부터 높게 평가를 받던 애는 아니야. 작년에 근데 워낙에 좋은 시즌을 보내갖고 믿고 있었는데 일단은 스타트가 좀 좋지 못하더라. 그거는 거슬리고요. 크레머는 그냥 볼티모어에서 맨날 뭐 한 4, 5 선발 역할 그 정도 했던 친구죠. 작년에도 그냥 132인가량 던지면서 4.10 뭐 아주 좋지는 않았었는데 어쨌든 첫 경기 때 토론토한테 5.1이닝 5실점으로 좋지는 못했었습니다. 많이 몰아맞는 것도 있었고요. 결국에는 뭐 그냥 둘 다 첫 스타트는 좋지는 못했었다 이거고 그냥 캔자스시티나 볼티모어나 지금 빠따의 기복이 굉장히 심해요. 그냥 가고 싶지 않은 경기다. 사실 캔자도 뭐 바비트 주니어나 멜렌데즈, 살비 이런 애들 터지면 굉장히 세. 파스칸티노도 그렇고 볼티모어는 기본적으로 빠따가 터질 구석이 많잖아요. 근데 작년에도 볼티모어는 빠따가 막 전반기에는 그냥 꾸준히 좋았는데 후반기 때 확 가라앉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 지금도 얘네들이 초반에 빠따가 너무 오락가락 하는지라 선택하기 안 좋은 경기처럼 보입니다. 저는 그나마 이 루고의 선발투수 우세 그 정도만 보고 있는데 그거 하나만 갖고 이 경기를 판가름하기는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템파베이 대 텍사스 경기 잭 라텔이랑 타일러 말리가 붙네요. 타일러 말리 옛날에 신시내티에서 한 번도 뭐 좋은 평가를 받은 적은 없었어요. 아마 텍사스에서 이제 첫 경기도 많은 이닝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1.2이닝 동안 1실점하고 1.2이닝 동안 볼넷이 4개였거든요. 그래갖고 야, 이 새끼 상태 안 좋다 빨리 내리자 이래갖고 금방 강판이 됐었습니다. 잭 라텔
콜로라도한테 6이닝 1실점 좋은 피칭을 했어요. 근데 하필이면은 콜로라도가 더 좋은 피칭을 했네. 그래갖고 패턴 투수가 됐는데 저는 뭐 작년에도 얘가 아마 재작년부터 선발로 조금 나왔는데 일단은 좋은 슬라이더를 가지고 있고 작년에도 156이닝에 3.63 원래부터 본래 제구력 좋고 나름대로 안정감 있는 투수예요. 하지만 이제 팀이 빠따가 너무 안 받쳐주면은 그럴 때는 고장이 나는데 이게 텍사스가 참 신기한 게 얘네들도 개막 이후로 한 번도 두 자릿수 안타를 친 적이 없습니다. 7안타, 8안타, 8안타, 6안타, 5안타, 4안타, 3안타 빠따가 개판이거든요. 근데 5승 2패야. 똥조승이 진짜 많아. 신시내티한테 2번 연속으로 1대0 게임을 하기도 하고 못 치는데 근근히 먹고 살거든요. 근데 내일은 그전에는 뭐 이볼디에 완봉승이 있었다든지 잭 라이터가 또 좋은 피칭을 하고 불펜이 잘 이어나간다든지 그런 게 있었지만은 내일은 일단 선발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빠따가 안 좋은데 선발 리스크가 커. 이러면은 텍사스를 볼만한 근거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템파베이 선발진은 괜찮아. 내일도 선발은 괜찮은데 얘네들도 빠따의 기복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그래도 지금은 텍사스보단 잘 친다. 이런 게 있어서 이것도 사실은 나는 좀 역배 후보처럼 보고는 있어. 근데 앞서 말했던 그런 경기들보다 조금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뭐 언더 생각도 조금은 들고요. 이러려면 템파베이가 못 쳐야 되고 나는 언더나 뭐 템파베이 역배 그런 쪽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 다음에 신시내티 대 미러키 경기. 일단 미러키는 내일 투수가 누군지 모른다네요. 저도 잘 모르겠고 신시내티는 닉 마르티네즈가 나오다는데 닉 마르티네즈는 사실 작년에 뭐 피츠버그도 뛰고 뭐 샌디에고도 뛰고 이랬는데 그래도 땜빵은 잘했습니다. 특히나 정규 시즌 막바지 때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래갖고 기대를 했는데 사실 올 시즌 첫 경기 때 별로 만족스럽지 못했었어. 전 신시내티가 원래부터 선발진이 부족한 팀이기도 하고 닉 마르티네즈 영입을 꽤나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얘도 첫 경기 때 안 좋았었고 지금 신시내티 빠따 너무 안 좋아요. 신시내티 홈구장이 되게 홈런이 많이 나오는 구장이고 타자 친화적인 구장인데 근데 그런 것들을 잘 못 살리고 있단 말이죠. 신시내티 3경기 연속으로 1대0 패배예요. 4안타, 3안타, 2안타 이렇단 말이죠. 나는 그냥 미러키 투수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타일러 알렉산더야? 그러면은 또 이제 불펜데이로 가겠네. 선택 안 하는 게 맞겠네요. 별로 뭐 믿음직스럽지가 않네 이 경기도. 자 마지막으로 클리블랜드 대 천사 경기. 게빈 윌리엄스랑 호세 소리아노가 붙네요. 자 호세 소리아노 얘가 작년에 이제 야심차게 천사가 선발로 올렸던 애인데 소리아노가 근데 첫 경기 때 되게 잘했어. 여전히 빠른 구속 싱커 구속이 한 98, 9마일 나옵니다. 선발 투수인데 원래 불펜이었다가 선발로 나왔는데도 그 정도 찍었거든요. 작년 특히 이제 정상적으로 부상 없을 때는 특히나 좀 이제 부상당하기 직전에 그때 아주 잘했었거든요. 그리고 올 시즌에 화싹 경기도 7이닝 무실점 2피안타 그냥 끝내주는 경기를 했어요. 기본적으로 피홈런에 대한 리스크가 낮아. 땅볼 투수여가지고. 근데 구속도 되게 빨라. 그냥 본래 문제만 해결한다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개막전에서 화싹한테 7이닝 동안 본래 2개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 시즌에 조금 이제 기대를 보고 있는 선수기는 해요.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 게빈 윌리엄스 재작년에 이런 클리블랜드 연건 선발 3인방 테너 바이비, 로건 알렌, 게빈 윌리엄스 그 한 멤버였었는데 작년에는 부상이 너무 많았습니다. 78이닝밖에 못 뛰었었고 5.06으로 그냥 실망스러웠었는데 막판에 막 복귀해가지고 뭐 플레이오프도 뛰고 이랬지만은 그냥 포스트시즌에서 양키스한테 뚫어맞고 안 좋았었어요 그냥. 그러나 이제 개막전에서 켄자한테 5이닝 2실점 나쁘지 않은 경기를 하긴 했다. 그건 있는데 아무래도 임팩트 자체는 호세 소리아노가 더 높았다고 보이기는 하네요. 이게 여전히 클리블랜드는 올 시즌도 그냥 뭐 불펜 같은 거 믿을만 하고 이런 건 있는데 그냥 어느 한쪽이 지금 뭐 빠따상으로 앞서가는 것도 없고 천사는 지금도 빠따가 2할이 안 돼요. 나 지금 6경기 동안 소리아노가 잘할 거는 같은데 빠따가 못 받쳐줄 것 같다 뭐 이런 느낌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게빈 윌리엄스가 조금만 해준다면 이것도 언더를 볼만한 게임이지 않나. 8점을 줬으면 좋겠는데 저는 7.5는 조금 빡센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저는 소리아노는 좋게 보고 있다는 점 그것만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자 세리에아 얘기한 경기 하겠습니다. 제노아 대 우디네세 경기가 있는데 뭐 별로 할 얘기 많이는 없고요. 그냥 무승부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얘네들 둘 다 좀 상대 능력이 많이 밀리는 제노아는 유벤투스한테 거의 뭐 한 31년 동안 36년 동안 못 이겼다고 했었고 우디네세는 스타일상 인테르한테 많이 밀린다 7연패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래도 조금 더 잘 싸우고 진 쪽은 우디네세였었어요. 2실점을 한 다음에 인터밀란한테 2실점 하고 나서 한 골을 추격하고 심지어 이제 얀종모의 선방쇼가 아니었으면은 비기거나 그 이상을 할 만도 했거든요. 그만큼 요즘에 우디네세가 멤버로나 뭐 체급으로나 좋다고 볼만하다. 저는 뭐 멤버상으로 전방에 뭐 플로리앙, 토방이랑 로렌조 룩 하면은 꽤 훌륭한 거고 중원에도 뭐 에켈렌캄프라든지 칼스트렘도 있고 전반적으로 괜찮거든요. 로브리치도 그렇고 우디네세는 구성 자체가 그냥 이 중위권에 있기엔 좀 아까워. 그래도 늘 말하는 딱 이제 우디네세 승점 40점인데 위로 이제 밀란이 47점이죠. 그냥 딱 이제 강팀과 이런 중위권에 그 사이에 있는 그런 팀이다. 제노아도 비슷합니다. 딱 이제 우디네세, 토리노, 제노아 오랫동안 세리아에서 살아남은 애들이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비슷한 전력이야. 그나마 조금 나은 거는 저는 우디네세라고 보는데 하필이면 이 경기가 또 제노아의 홈이죠. 제노아는 저는 매번 뭐 비에이라 감독 오고 나서 굉장히 좋아졌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유벤투스한테도 굉장히 아쉽게 진 겁니다. 1대 0으로. 이래가지고 그냥 저는 뭐 홈원정 차이? 전력 자체는 우디네세가 조금 더 안정적인 감은 있는 것 같은데 홈원정 차이 생각하면 그냥 무승부가 제일 가까울 것 같네요. 이 경기도.